올해 11월 15일에 발매되는 포켓몬스터 신작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버전의 새로운 정보가 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확실시됐던 루머, 이제는 유출 정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보가 이번에도 또 맞았다고 합니다. 바로 포켓몬이 거대해지는 다이맥스에서 나아가 모습까지 변화하는 거다이맥스가 발표된 것입니다. 거다이맥스는 일반 다이맥스와 달리 모습이 바뀌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아머가오, 갈가부기, 그리고 새로운 포켓몬인 마이핑의 거다이맥스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거다이맥스가 된 아머가오는 거다이맥스의 에너지에 의해 발생한 상승기류를 타고 채공하여 상대 포켓몬과 싸우며 몸체의 갑옷이 강화되어 지상에서 포켓몬이 공격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또 거다이맥스의 파워에 의해 날개를 감싸고 있던 갑옷이 분리되어 독립해서 비행하는 블레이드버드가 되었고, 이 블레이드버드를 표적에게 날려서 상대를 베어 공격한다고 합니다. 거다이맥스는 기술까지 영향을 주는데, 거다이맥스 아머가오가 사용하는 비행타입 공격은 거다이 품격이란 기술로 변하며, 이 기술은 데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리플렉터나 빛의 장막, 앞정 뿌리기, 일렉트로 필드 등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머가오는 거다이맥스가 되면서 더욱더 전설의 포켓몬처럼 변하는 것 같네요. 거다이맥스가 된 갈가부기 역시 이전에 공개됐던 다이맥스의 모습과 다릅니다. 거다이맥스 갈가부기는 그 파워에 의해 뒷발로 서게 되어 이족 보행을 하게 되었고, 등껍질 안에 움츠린 목을 갑작스럽게 들여서 공격하는 힘과 거대한 철탑을 간단하게 물어뜯어버릴 정도로 강한 턱의 힘이 합쳐져서 일격에 바위산에 큰 구멍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합니다. 또 거다이맥스한 갈가부기가 사용하는 물타입 공격은 거다이 암진으로 변하고, 이 기술은 데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주변에 무수히 많은 바위를 띄어서 교체해서 나온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포켓몬 마이핑 역시 충격적입니다. 크림 포켓몬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귀여운 외모로 앞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반면 이 포켓몬이 거다이맥스가 되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아닌 케이크탑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니, 변해도 좀 적당히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포켓몬이 점점 더 자극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마이핑이 거다이맥스가 되면 몸에서 흘러넘치는 크림 때문에 받는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단단해져 물리공격에 대해 압도적인 방어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술 역시 바뀌게 돼서 거다이맥스한 마이핑이 사용하는 페어리 타입 공격은 거다이 단원으로 변해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동시에 같은 편 전체 HP를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핑의 몸에 붙어있는 거대한 나무 열매 장식은 다이아몬드 수준의 강도를 갖고 있어 어지간한 공격에는 흠집조차 낼 수 없다고 하며, 주변을 향해 크림으로 된 고칼로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격하고, 이 크림의 다음 포켓몬은 행복한 기분이 들고 몸속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지만 동시에 심한 착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어 보여서 크림을 먹었다가는 다이아몬드 수준의 나무 열매로 처맞거나 정신 착랑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정이 개막장인 것 같네요. 이전 유출 정보에서 다이맥스와 달리 모습까지 바뀌는 다이맥스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특히 유출 정보에서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거다이맥스 모습의 나옹, 라프라스, 피카츄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더 충격적인 모습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포켓몬의 모습까지 변하게 되는 거다이맥스를 만든 것은 이전에 존재했던 메가진화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작진의 기대와는 달리 유저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다이맥스란 이름은 다이맥스의 클것자를 합친 것 같은 네이밍이지만 일본명을 이상하게 번역해서 한자와 일본어를 합친 괴상한 단어처럼 들리고, 거다이맥스가 가능한 포켓몬이 일정 확률로 야생에서 출현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다이맥스 포켓몬을 구하려면 색이 다른 포켓몬을 구하듯이 엄청 찾아야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거다이맥스 포켓몬의 출현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다면 또다시 포켓몬 팬들은 이것을 잡기 위해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다이맥스 포켓몬은 배틀에서의 성능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거다이맥스 포켓몬을 잡고 싶어 할 것 같네요. 설마 야생의 거다이맥스 포켓몬이 색이 다른 포켓몬처럼 극악의 확률로 출현하진 않겠죠? 하지만 만약 거다이맥스 포켓몬을 배틀에서의 필수 포켓몬으로 만들고 그것을 구하기 힘들게 만든다면 사실상 엄청난 노가다를 강요하는 것이라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다이맥스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지 새로운 포켓몬도 공개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난감한 디자인의 두랄루돈입니다. 강철하게 생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두랄루돈은 강철 타입이며 이족 보행하는 배불뚝이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드래곤 타입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강철 드래곤 타입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설의 포켓몬 디아루가 이후 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철 드래곤 타입이 된다는 것은 독공격의 0배의 데미지를 받고 반감이 되는 타입이 엄청 많으며, 강철 타입의 약점인 불꽃 타입이 1배가 되고 드래곤 타입의 약점인 얼음, 페어리 타입 역시 1배가 되는 것이라서 4기급 방어 상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타입 조합을 새로운 포켓몬인 두랄루돈이 갖게 됐으니 앞으로의 실전 배틀은 두랄루돈이 쓸어버릴지도 모를 것 같네요. 특히 드래곤 타입이란 점 때문에 매 세대마다 한 마리씩 등장하는 종족값 600쪽 포켓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종족값이 600인 포켓몬들은 거의 대부분 드래곤 타입이기 때문에 두랄루돈이 600쪽 드래곤 포켓몬이 된다면 드래곤 타입을 찌를 수 있는 동시에 상대의 드래곤 타입 공격의 1배의 데미지를 받는 것이라서 600쪽 드래곤 포켓몬들과의 싸움에서 최상급 포켓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랄루돈이 종족값 600쪽 포켓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종족값 분포 역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와봐야 사기 포켓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코로코로 코믹이란 잡지를 통해 응모했던 고위력의 새로운 강철 타입 기술을 두랄루돈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의 이름은 데테이크 후센이며 위력은 140이고 특수로 분류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명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우리말로 해석하면 철저 광선으로 높은 위력을 가진 만큼 자신의 HP가 절반이 되는 페널티를 갖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승리에 철저한 강철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리한 타입 상성과 고위력의 기술까지 가졌으니 두랄루돈이 사기 포켓몬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특성이 라이트 메탈과 헤비 메탈이라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라이트 메탈은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고 헤비 메탈은 몸무게가 2배가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여태까지 제대로 활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두랄루돈이 이 특성들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두랄루돈이 하필 이런 하찮은 특성을 갖게 된 이유는 두랄루돈의 콘셉트가 몸무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랄루돈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따르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은 높은 경도를 자랑하지만 몸무게는 40kg으로 매우 가벼우며, 그 때문에 겉보기와 달리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몸을 이루는 금속이 부식이 약해서 녹슬기 쉬운 면모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과는 달리 굉장히 가볍긴 한데 부식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두랄루돈이 강한 포켓몬인지 약한 포켓몬인지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대신 동굴이나 산악지대에 서식하고 있으며 형태가 다른 양손으로 바위 표면을 깎아내서 섭취하며 서식지가 겹치는 마기라스와 마주치는 일도 잦아서 가라르 지방의 산악지대에서는 두 마리가 다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마기라스만큼 강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확실히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여러가지 설정들과 콘셉트를 살펴보면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어 나오게 되면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얼 강아지 포켓몬 멍파치도 공개됐습니다. 멍파치는 지난 E3 행사장에서 시연용으로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던 포켓몬인데요. 이번에는 멍파치라는 한국명과 함께 자세한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멍파치는 유출 정보에서도 언급됐던 전기 타입의 포켓몬으로 체내에 발전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움직이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낸 전기는 체내에 저장해둘 수 없기 때문에 탁탁 소리를 내며 방전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멍파치는 새로운 특성인 볼죽기를 갖고 있어 몬스터볼을 던져서 야생의 포켓몬을 잡는 데 실패했을 경우 첫 번째로 던져서 실패한 볼이 있다면 볼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포켓몬 게임 하면서 몬스터볼이 모자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리얼루다가 강아지처럼 몬스터볼을 주온다는 게 진짜 귀엽네요. 석탄 포켓몬 탄동도 공개됐습니다. 탄동은 바위 타입의 석탄 포켓몬으로 분류되며 붉은 눈으로 어둠을 비추고 몸에 붙어있는 석탄 덩어리를 바퀴처럼 회전시켜서 탄광이나 광산을 이동하고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정도 전에는 한 집에 탄동이 한 마리씩은 있었으며 몸에서 떨어져 나온 석탄을 요리나 난로의 연료로 사용하고 오늘날에도 야외 활동 등을 할 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반영한 듯 특성은 증기기관과 내열로 되어 있습니다. 내열은 자신이 받는 불꽃 타입 기술의 데미지를 반감하는 특성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특성이었지만 증기기관은 이번에 새롭게 생겨난 특성입니다. 증기기관은 상대 포켓몬으로부터 물타입 또는 불꽃 타입 공격을 받으면 스피드가 오르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의 기술을 예상해 교체 플레이를 해서 탄동의 스피드를 올리는 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엄청 맛있어 보이는 마이핑이란 포켓몬도 공개됐습니다. 마이핑은 생긴 것 그대로 크림 포켓몬이라고 하며 페어리 타입의 포켓몬이라고 하는데요. 특성으로는 같은 편의 포켓몬이 잠들지 않게 되는 스위트 베일을 갖고 있습니다. 살다 이제 움직이는 크림 포켓몬까지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움직이는 모래성이나 쓰레기 포켓몬도 있었으니 이상할 것은 없네요. 마이핑은 상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크림을 날려서 상대의 주의를 돌리거나 시야를 가린 뒤 도망치며, 이때 나오는 크림에는 강력한 진정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크림을 입에 댄 상대는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핑을 자신의 포켓몬으로 만든다면 맛있는 크림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적으로 만난다면 크림으로 만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마이핑은 거다이맥스가 되면 케이크로 변하고 이런 예쁜 장식들이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다고 하니까 온몸이 무기가 되는 무서운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포켓몬들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어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데, 반면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 격투 타입 체육관의 채도와 고스트 타입 체육관관장인 어니언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먼저 격투 타입 체육관관장인 채도는 딱 봐도 제가 3초 안에 쓰러질 자신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피지컬의 소유자이며 반전으로 귀여운 얼굴까지 갖고 있어 트레이너들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는 게임 프리크의 저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작 포켓몬 디자인들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채도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라르 태권도의 천재이자 격투 타입 전문가이고 매우 엄격한 성격으로 좀처럼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험에 처해도 동요하지 않는 정밀한 배틀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포켓몬보다 본인이 싸우는 게 더 강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바로 니킥을 꽂을 것 같은 포즈를 취하다가 정작 본인이 싸우지 않고 바로 카포에라를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메시붕 정도는 나올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귀여운 포켓몬을 사용하고 있네요. 또 다른 체육관관장인 어니언은 가면을 쓰고 있는 미스테리한 모습의 트레이너인데요. 고스트 타입 포켓몬을 능숙하게 다루며 어린 나이에 체육관관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트레이너 실력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평소에는 남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유적이나 묘지에 혼자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어니언은 피지컬로는 채도에게 발릴 것 같은데요. 꺼내는 포켓몬을 보면 따라큐? 딸리는 피지컬을 사기 포켓몬으로 대응하려는 얍삽함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 어니언의 따라큐와 싸우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작에서는 독특하게도 체육관관장도 버전에 따라 다르게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소드 버전에서는 채도, 실드 버전에서는 어니언과 배틀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둘 중 누굴 만나고 싶은지도 소드 실드 버전 중 어떤 걸 살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네요. 두 체육관관장 모두 매력적이라서 사실 둘 다 만나고 싶긴 한데요. 이렇게 또 두 버전으로 나뉜다고 하니 뭔가 아쉽네요. 두 버전으로 나뉘는 것은 체육관관장뿐만 아니라 포켓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전마다 출연하는 포켓몬이 달라지는 것은 맨날 하던 짓이라서 놀랄 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600쪽 포켓몬인 모노두, 짜랑꼬는 소드 버전에, 에버라스 미끄레라는 실드 버전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4마리 포켓몬 모두 600쪽이라서 어떤 600쪽 포켓몬을 선호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소드 버전을 사자니 페어리의 4배의 데미지를 받는 삼삼들에게 꺼려지고, 짜랑고고 역시 제트 기술도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 뭔 재미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또 실드 버전을 사자니 메가지나가 없는 마기라스를 어떻게 굴릴지 모르겠고, 미끄레고는 그냥 이걸 어디다 쓰지? 하필 이번에 공개된 포켓몬들이 다 애매해서 뭘 고를지는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또 호구니까 둘 다 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의 포켓몬 에디션까지도 살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호구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인물인 로즈도 공개됐습니다. 로즈는 거대 기업의 사장이자 가라르 포켓몬 리그의 위원장으로 다이맥스를 체육관 배틀에 도입하여 가라르 지방의 포켓몬 리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단대를 체육관 챌린지에 추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재능을 보는 눈도 뛰어난 듯하다고 하는데요. 생긴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한눈에 봐도 악당처럼 보여 가라르 지방의 흑막으로 나중에 등장할 것 같네요. 로즈아 짜고 가라르 지방을 집어삼킬 것 같은 올리브라는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올리브는 로즈의 비서로 냉정하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비즈니스적인 판단에 능해 로즈의 회사의 부사장도 겸임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로즈와 올리브 중 누가 흑막인지 혹은 둘 다 흑막인지를 두고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악당이 아니라 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뭐 어떤 형태로든 스토리만 잘 나오고 만들다 만 것 같은 기분만 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소드실드 버전의 새로운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거다이 포켓몬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출 정보와 얼마나 맞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